생생한 뉴스 속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보도국 맹현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였는데 오늘 임명장을 받았네요. 네,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네. 오늘 오후에 임명장을 수여했고요. 뭐 다 예상한 결과였습니다. 오늘 임명장 수여식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동관 위원장이 악수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이동관 위원장이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되게 좀 의미심장한 장면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뭐 공영방송 개혁 또는 야당에서는 방송 장악이라고 하겠죠. 이게 시작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요. 이미 여러 차례 이동관 위원장은 공영방송이나 포털에 대한 변화를 예고했었습니다. 예. 이번 임선 특징은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채택이 됐다는 점이고요. 윤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했었고 그 시한이 어제까지였거든요. 네. 시한 끝나자마자 곧바로 임명한 겁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6번째 사례입니다. 16번째면 지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3개월 정도 된 시점을 감안하면 꽤 많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요?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큰 결격 사유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효재 직무대행의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공백 없이 방통위 업무를 좀 진행해야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좀 임명을 했다. 그런 의지가 담겼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그 5인 합의체로 운영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지금 체제도 공석이 많은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6기 체제를 맞이하게 됐는데 말씀하신 방통위원 지금 임명이 당면 과제일 정도로 텅텅 비어 있어요. 예. 지금 위원회 개최를 위해서는 3명이 필요한데 지난 23일이었죠. 김현, 김효재 위원 임기가 끝나서 지금 이상인 위원만 남았습니다. 네. 방통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2명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요. 1명은 여당의 몫이고 또 2명은 야당이 추천하는 구조잖아요. 예. 여당 몫의 방통위원 1명 그리고 야당 몫의 방통위원 2명이 지금 공석인 거죠. 네. 그 야당 몫 가운데 1명이 저희 뉴스공감에 최근에 나왔던 최민희 전 의원이고 여전히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일부러 임명을 안 하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그 이동관 위원장도 결격 사유가 차고 넘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최민희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왜 임명을 지금 석 달, 넉 달째 미루고 있는 것이냐 이런 비판을 할 만합니다. 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앞으로 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안들이 좀 몇 가지 있을 것 같죠? 일단 KBS 등 공영방송 그리고 포털 뉴스의 변화가 좀 예상이 되고요. 당장 오늘도 어떤 지라시 형태로 돌더라고요. 네. 그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살생부 목록 이렇게 돌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도 이제 오늘 이동관 위원장을 임명할 게 확실시 돼 보이니 네. 그러면 어떤 방송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의 좀 예측을 해본 것 같아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KBS 사장 교체, MBC도 뭐 사장 교체가 예상이 됩니다. 네. 준비는 이미 마쳤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왜냐하면 KBS와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의 이사진이 여당 우위로 지금 재편이 됐잖아요. 이사진을 되게 많이 바꿨어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네. 그리고 KBS도 이르면 다음 주 중에 김희철 사장 해임안을 이사회에 상정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동관 위원장이 포털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대 권력인 포털이 이용자들을 상대로 언론의 역할을 하면서 가짜 뉴스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어요. 포털에 가니까 진보 언론 약간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들이 상위에 노출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김준일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팩트 체크를 하면서 그거는 그분이 진보 언론을 많이 찾아봤기 때문에 네. 알고리즘이 그렇게 따라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건 이동관 위원장 포털을 향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 했던 발언들을 감안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후안무치 국민을 무시한 인사다.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수의 부적격 사유가 드러났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동관 위원장, 이 위원장이라는 호칭을 붙이지도 않았어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동관 씨라고 하면서 예. 청문회 때 제기된 문제들, 언론 탄압과 아들의 학교 폭력 등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꼬집었고요. 또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은 국민, 국회 그리고 언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을 임명한 이유를 국민 앞에서 직접 설명해야 한다. 앞으로 이 위원장 체제에서 벌어질 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은 모두 윤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언론 단체들도 입장을 내놨죠. 네,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시민 13개 단체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은 윤석열 정권을 자멸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예. 민주화 이후에 가장 참혹했던 언론 탄압의 주동자가 방송 독립을 위해 만들어진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이 됐다면서 야권은 이 이동관 방통위 체제의 정당성을 부여할 어설픈 정치적 타협을 할 것이 아니라 예. 모든 수단 방법 동원해서 방송장악 기구를 멈춰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방통위가 어떻게 굴러가게 될지 예, 주목이 되는데요. 다음 사안도 살펴볼까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틀째입니다. 네. 요 오염수 방류 건이 대통령 지지율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고 계신데 오늘 여론조사 결과 나왔어요. 네, 한국갤럽 조사 결과가 금요일에 나오죠. 22일부터 24일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긍정평가,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34%, 부정평가 57%입니다. 예. 그러니까 긍정평가가 2주 전보다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부정평가는 같았고요. 네. 다만 좀 그러니까 지지율은 당장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그 오염수 방류 문제에 정부 대응이 잘못됐다는 응답은 2주 전에는 5%에서 이번에는 11%를 기록을 했습니다. 2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대구 경북에서도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하락한 부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는 이제 방류 직전부터 방류 직후, 그러니까 어제까지 실시한 조사니까요. 예. 그렇게 좀 그런 시점에 이뤄진 조사여서 다음 주 조사를 봐야 지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좀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어제 그 뉴스 공감에서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이 말했듯이 대통령실이나 좀 여권 관계자들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오염수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지배적이더라고요. 네. 오히려 이제부터는 좀 경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것은 국민들이 좀 경고 신호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던 시각이 좀 지배적이었고요. 그래서 예. 중요한 게 경제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경제 행보가 좀 최근에 많이 늘었고요. 최근에 그 산업부 장관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제도 제4차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 사업을 방해하는 규제를 철폐해 나가겠다, 혁파해 나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고요. 오늘도 용산에서 그 거시경제 전문가들을 만나서 미국의 금리 상황이나 중국의 뭐 부동산 상황 등 글로벌 여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윤석열 대통령은 점검했습니다. 네, 하반기 경제 상황이 좀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살펴봐야겠네요. 취재 파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